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진선여고 고2 수원 1학기 중간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진선여고의 문제는요, 12번까지가 객관식, 18번까지가 단답형과 서술형이라서 다른 학교보다 문제 개수도 적고, 또 하나 여기에서 12번과 16번 이런 곳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거 가져올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댓글이든 아니면 뭐 블로그든 아니면 뭐 인스타든 제가 올리는 곳들마다 다 나름대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유튜브에서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데 잘 안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일단 빔 프로젝터가 조금은 구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화질도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씨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져와야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가뜩이나 풀이 과정도 길어서 되게 앵글을 넓게 잡고 찍어야 돼가지고 가뜩이나 글씨가 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 많이 했지만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블로그에다가는 제가 문제들 다 원본 자체를 그냥 올려놓거든요. 제가 그냥 문제 원본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수업 다시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만 잘 안 보이시는 거 있으면 확대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거를 감수하고서 가져올 정도로 이 문제는 좋았습니다. 정말 저도 참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꼭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프를 제 맘대로 다루는, 그리고 그래프를 제 맘대로 왜곡해서 보는. 사실 수학이라는 걸 가르칠 때 좀 이런 잡 얘기가 원래 길면 안 되는데, 수학이라는 걸 가르칠 때요, 그래프라는 걸 가르칠 때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함수 같은 걸 표현해 놓은 그림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함수의 의미를 가득가득 꾹꾹 눌러 담아 놓은 이 함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푸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꽤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더 뭐랄까요, 정확하지 않게 풀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모순적인 말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번 fx가 2의 x 빼기 1제곱의 절대값 붙은 거 플러스 2. 이게 0부터 2 사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제곱 fx가 fx 빼기 2n과 같다라고 했고요. 곡선 y는 fx가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건 읽지 않도록 할게요. 방정식 gx가 g7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m이고, 이 m개의 실근의 합이 s일 때 m 더하기 s의 값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우선은요, 여기 있는 이 가번의 fx 조건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색깔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식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왜냐? 우선 첫 번째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fx가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1제곱 더하기 2, 0부터 x가 2 사이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색깔별로 그릴 거라서, 그리고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프는 여기다 따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있잖아요. 이제 왜곡에 들어갑니다. y축을요, 잡아당겨서 늘려놓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기가 1이에요. 쌤, 그럼 여기도 1로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얘가 여기가 이고 여기가 0으로 그래프를 왜곡시킬게요. 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비율은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들고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하면은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그랬느냐? 0이나 2라는 양끝의 값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절대값으로 1이잖아요? 마이너스 2의 1제곱 더하기 2 하면은 네, 0,0 지나가죠? 다음 2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0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1일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위에 있는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모양새일 거다라는 겁니다. 쌤, 이거 확인 안 해보고 그렇게 대충 그려도 되나요? 이거 확인 원래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확인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수함수는 단조 증가 내지 단조 감소, 즉 단순하게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모양이 어떤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절대값에 의해서 풀마가 나뉘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래프 모양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조금만 이제 이쁘게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라는 사실 자체의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 식 2n제곱 fx가 fx 빼기 2n이다 라는 걸 보면은 fx라는 식이 결국 2의 n제곱분의 1의 fx-2n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당장 가장 간단한 예시가 n이 1일 때인 fx를 보면은 2분의 1의 f x-2 2부터 x가 4 사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식의 문제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형이죠. f형 2분의 1한 게 f이다 이거예요. 4 집어넣으면 f이죠. f2 2분의 1한 게 f4다 이거예요. 뭐 3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f1 2분의 1한 게 f3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의 그래프냐면은 여기를 반으로 깎아놓은 2분의 1일 때의 이 값을 이 다음 3에서 가지니까 그래프를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율상 반으로 줄여놓은 듯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길었던 그래프를 쫙 좁혀놓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함수가 또 좁혀지겠죠? 4분의 1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4, 5, 6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서 f x가 x = 1에 대칭이 되는 함수다. 즉 x는 1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이 모양을 대칭해서 이 음수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던 애는 자연수였으니까 음수 쪽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음수 쪽이 말 그대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 그래프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는 아까 전에 제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젠 좀 읽어볼게요. 모든 정수 m에 대하여입니다. y는 gx를 2부터 2n 플러스 2까지 하나의 파트로 쪼갠 겁니다. 파트로 쪼갠다는 게 여기는 이 빨간색이 이 모양이라든가 노란색의 이 하나씩의 모양, 여기는 파란색 하나씩의 모양. 이 하나하나의 모양으로서의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모양으로서의 생각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y는 gm이라고 하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두 칸을 기준으로 두 개, x값이 0부터 2 사이든 아니면 2부터 4 사이든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칸이라는 느낌으로 봐주실게요. 두 개의 칸이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2n부터 2n 플러스 2까지 곡선 y는 fx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여기는 y는 마이너스 fx랑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은
y는 gx를 그리게 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fx 또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리는 과정에서 한 칸만 더 그릴게요. 위에다가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2로 잡아서 약간의 왜곡을 좀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 위에가 8이군요.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칸이. 이게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애에다가 그 다음 2분의 1로 줄어드는 애가 2부터 4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부터 6 사이에서 6부터 8, 8부터 10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 뭐 이 뒤부터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만 좀 더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어쨌거나 y는 fx라는 흰색의 그래프예요. 또 하나가 또 다른 흰색의 그래프로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릴 건데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y는 fx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y는 마이너스 fx는 딱 저 모양을 x축에 대칭시킨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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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fx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일방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gx가 g9랑 같다라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요. 이걸 위해서 그리고 또 3개의 실근의 합이 5의 배수인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 걸어줘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9자리거든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9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9일 때의 이 자리에서 얘냐 얘네를 원래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 고르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양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려봅시다. 왜냐면 이건 다시 말하지만 의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y는 g9라고 한 게 여기 있었다고 하고 치고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서 흰색 그래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씩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뒷부분은 여기 이 9 이후 부분 여기도 여기 이 값의 이후 부분은 아예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이 만나는 애들 중에 몇 개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몇 개를 위쪽으로 올릴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입니다. 실근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근으로 무조건 잡히니까 9죠? 그리고 이쪽의 값은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그래프가 y는 gx를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랑 만나고 여기랑도 만나면 안 됩니다. 즉 얘는 여기랑 만나야 하니까 초록색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지만 이쪽은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2개 만나도 여기서 하나 만나면은 짝수돼요. 그리고 3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그래프 중에
누구와 만나야 5의 배수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값을 정해놓은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만나는 값들의 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만나게 되면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10이죠. 9랑 더해서 음수 나와서 안 됩니다. 얘도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돼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여기 사이에 그려지는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6일 거예요. 대칭이 되는 두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3의 2배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얘 역시도 마이너스 6에다가 9 더하면요 3이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얘도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의 값, 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더하면 7입니다. 안 돼요. 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0과 2 사이의 요 함수 둘이 더해주면 2죠? 9랑 더해주면 11이라 안 됩니다. 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2와 4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 두 근의 합이 6이죠. 6과 9를 더하면 15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그 녀석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죠. 안 돼요? 안 돼요. 쌤 혹시 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해보면은 4와 6 사이의 합은 10이기 때문에 19라서 안 되고요. 6과 8은 14이기 때문에 23이라 안 되고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이 뒤는 뭐 만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록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는 거죠. 쌤 이게 그럼 혹시 여기는 G9가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 거꾸로 뒤집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둘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 둘 다 해볼 필요는 없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는 구하라고 하는 게 어차피 어떻게 나오든 실근의 개수와 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우가 반대인 걸 뿐이지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이유도 없고 여기는 실근의 합이 달라질 이유 또한 없습니다. 어차피 실근의 합은 x값의 합이니까 y값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7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도록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y는 G7이죠. 그래서 gx가 G7이 되도록 하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따라서 근의 개수는 10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합은 여기는 마이너스과 마이너스 4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0과 2 사이에서 두 개의 합은 2고요. 여기 건너뛰고 4와 6 사이에서 두 개의 합은 12이고 얘는 7이죠. 여기를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면은 마이너스 13에다가 2, 17 더하면은 19니까 6이라고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S는 6이고 M은 10이다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문제의 M 더하기 S의 합은 16, 1번으로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돌이켜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x가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노란색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파란색도 이렇게 대칭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냥 정말 대충 그려도 좋으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왜곡을 잔뜩 시켜도 상관없으니까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딱 그려놓고 이게 색칠해서 이렇게. 저도 그래서 실제로 학창시절에 펜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색깔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래프를 이해했었던 기억이 저도 지금도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펜을 뭐 여러 개 사라는 그런 바이럴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펜 여러 가지 색깔로 들고 다니면서 직접 구분도 해보고 또 요즘은 워낙에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어플 같은 거 뭐 지오지브라 계산기를 전 써요, 실제로. 근데 뭐 그런 거 그래프 계산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직접 그려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처음 하실 땐 이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프는 워낙에 어려운 개념이긴 하니까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진선여고 고2 수원 1학기 중간고사의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최고난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